6번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자 그러면 여기는 공급의 변화 요인은 공급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거고,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공급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공급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건 가격의 여기서 지금 주택이라 그랬으니까 주택 가격밖에 없어요. 주택의 가격이 변해야지 공급량이 변하고, 주택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다 공급 변화 요인이네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여기 공급량 변화 요인의 1번에 주택 가격 상승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 봤더니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이래. 원가 절감. 요거는 비용이 하락하는 거죠. 비용이 하락.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이 있는데 요게 주택 가격이 아니라 토지 가격이래죠. 그럼 이거 파생 수요 아닌가? 파생 수요. 토지는 주택의 파생 수요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주택 가격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비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무슨 가격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주택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의 변화. 그 중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담보대출. 자, 이자율의 상승은 요거는 비용의 증가죠. 그러니까 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고, 토지 이용 규제 완화는 요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급 양을 변화시키는 거는 얘네 냈다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답은 1번이네. 요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나머지도 보자고요. 자, 주택 건설 업체 수의 증가, 요거 공급을 증가시키죠.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건설 회사들이 공급을 할 거니까 공급을 증가시키죠. 정부의 정책, 요게 증가할지 감소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간에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고요. 건축비의 하락, 요것도 무슨 비용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하락하면 비용이 감소하게 되죠. 비용의 감소로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노동자 임금의 하락, 요것도 비용 감소, 공급 증가. 주택 경기 전망도 요것도 공급의 변화 요인이죠. 그래서 답 찾는 건 쉬워요. 요거만 딱 보고 그냥 답이 1번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7번 해당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 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대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 이외의 것들이에요. 가격 이외의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해당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죠.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의 증가, 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일단은 답이 아니네요. 그죠? 자,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나 공급이나 다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도 아니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그 세트 메뉴의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수요를 증가시키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요거 2번이겠네. 자, 대체재의 수요량이 증가한대. 그럼 대체재의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 해당 부동산 시장에 대체재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해당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대체재한테 뺏기는 거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에요. 감소하는 요인. 수요 증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선호도가 감소하면 이것도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번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수요를 증가하는 거니까 7번처럼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 수요 증가 요인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여기 소득에 대한 내용을 주려면 요 가정에다가 요게 정상제라고 사실 좀 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별 얘기가 없으면 그냥 부동산은 정상제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그때는 요 부동산을 정상제로 보고 요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억이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에요. 자,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래세, 세금이 인상하면 요거는 수요 감소 요인이죠. 이거 틀렸고.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디귿이 공통이니까 리을에서 승부가 나겠네. 자, 그럼 리을 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곡선상의 이동이죠. 수요량의 감소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대.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니까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즉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리을이 들어가야지 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요게 4번이 되겠네.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디귿. 금리의 하락, 그렇죠. 이자의 하락은 수요건 공급이건 다 증가를 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9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건 아파트 시장인데 요 괄호의 단서에 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분명히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에요. 자,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된대요. 또는 기대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이거 볼게요. 요 지문은 뭘 의미하냐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 이동하게 된다. 이 말은 요 수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만약에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이래야 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건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더욱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니, 더 싸지면 사야지. 난 아파트 가격이 더 싸지면 사야지라고 해서 지금 수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은 감소하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했어야죠. 이건 틀렸습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져야 돼. 자, 아니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또는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틀렸고.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상제라 그랬죠.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한대. 그러면 요게 기억나시죠?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인 경우 우측으로 이동하죠.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 아닙니다. 요거 우상향 이동하게 될 것이다. 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은 이 단독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독주택의 대체제인 우리가 보려는 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는 단독주택의 수요를 뺏어올 것이니까 증가하게 될 것이고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맞고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도 맞고 우상향 다 맞아요. 이거 다 맞아. 그래서 답은 아무튼 3번이죠. 이거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돈 빌리기가 더 쉬우면 수요가 증가하겠네.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지금 이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한데 아니죠. 요게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래야죠. 요거는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자, 5번. 아파트 거래세 세금이 인상됐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좌하향 또는 좌측 이동 또는 하방 이동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우상향이라 이동할 때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나 요게 상향으로 이동한다나 우측으로 이동한다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좌하향으로 이동한다는 말이나 하방 이동한다는 말이나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말이랑 다 같은 거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10번.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에는 일단 기억번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뭐 구구절절 적어놨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문제를 낸 사람이나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을 안 받아준 놈들이나 다들 제정신이 아닌 놈들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나머지 지문들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정상재라는 그런 단서도 좋습니다. 주택 건설 업체 수의 감소는 요거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네요. 그죠? 공급 감소. 니은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의 하락. 자, 그러면 요거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건설용 토지 요거 뭐예요? 파생 수요죠. 그래서 요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면 요거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네. 주택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공급이 증가하겠네요.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증가하면 비용이 감소하는 역할을 하니까 증가하지만 보조금이 축소한대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겠네. 주택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하면 용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만 보시고 기억번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11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 최대 수량이다. 자, 요게 뭘 의미하냐면 이 되게 쉬운 얘기거든요. 볼게요. 수요 곡선이라는 게 요렇게 우하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뭔가 어떤 재화를 10개를 살 때 요때 가격을 100원을 주겠다는 말은 일단 이걸 보자고. 요 높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게 이 소비자가 10개를 이 물건의 10개를 살 때는 100원 이상 된다. 가격이 100원보다 높다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가 뭘 의미하냐면 그 재화를 이 재화만큼 살 때의 최고로 낼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10개 살 때 이 수량에 대한 최고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번엔 우리가 눈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걸 보자고요. 그러면 봐봐요. 이번엔 반대로 요 100원일 때는 이거보다 한 개라도 더 많은 11개는 사겠다 안 사겠다? 안 사겠다는 말입니다. 100원일 때는 딱 10개까지만 사지 더 이상은 안 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10개 살 때는 100원 이상 안 주고 100원일 때는 10개 이상 안 사.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이 높이는 요 개수만큼 살 때의 최고 가격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뭘 의미해요? 요거는 요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주어진 가격 요 100원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이라고. 최대 수량. 그 말인데 좀 어려워요. 요 개념이 사실. 그래서 모를 수 있죠. 수험생들은 요거 보고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요. 자, 2번. 부동산의 공급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공급함수예요. 공급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Q는 이렇게 S 집합해 놓고 막 여기에 P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밖에 PX 어쩌고 저쩌고 막 소득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다 있는 것이 공급 함수인데
이 공급 함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과 요 수량과의 관계만 똑 두 개만 빼서 그린 그림이 바로 공급 곡선이야. 공급 곡선은 왜? 그래가지고 P하고 Q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공급 함수에 여러 가지 가격에 요인을 주는 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두 개만 가격만 빼서 공급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려본 게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 근데 공급 함수의 정의는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과 요 공급량과의 관계예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격이다. 이 가격만 똑 떼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공급 곡선이에요. 자, 3번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죠. 공급 법칙. 가격과 양은 비례한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은 반비례하는데. 4번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자 이거 수평으로 합한다고 제가 우리 저번 시간에 1교시 때 배웠던 거죠.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는 거지 수직으로 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1번을 좀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5번 건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한다. 자, 건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비용을 증가시키죠. 비용을 증가시키니까 공급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좌측 또는 좌상향 또는 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좌측, 좌상향, 상방 다 맞아요. 로 이동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비교적 쉬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5지문을 다 알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지문이 있어도 다른 지문들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니까 침착하게 다른 지문들을 보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12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래요. 그러면 수요를 감소시키니까 수요 곡선을 좌측 이동 또는 좌하향 또는 하방 이동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금리가 하락한대요. 그러면 돈 빌리기 쉬우니까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그죠? 기억이 완전 대박이네. 그러면 니은이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디귿, 리을, 미음 3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니은 뭐 답 찾는데 도움은 안 되지만 한번 보자고요. 인구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죠? 인구 감소하면.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 있고 디귿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그럼 여기 정상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은 별말 없으면 정상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수요를 증가시키네요.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네. 따라서 답은 그냥 3번이겠네요. 자, 리을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부동산 더 오르겠는데 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그러면 요거 세금 올라가는 거니까 수요는 감소하겠다. 그래서 수요 감소를 찾는 거니까 니은하고 미음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13번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모두 찾으래요. 모두 몇 개냐고.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몇 개인지 찾아라. 이런 문제가 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합니다. 상대적으로 12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요 5개 중에서 한 2-3개만 알아도 답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몇 개를 구하라 하는 이런 문제가 제일 더러워요, 사실. 자,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보자고요. 요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 지금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급이 여기가 원래 균형 가격이었는데 공급이 증가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격을 하락시키죠. 가격을 하락시켜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공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가 원래 균형 가격이었는데 수요가 감소해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거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니네. 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대. 그러면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요 수요를 요 아파트 시장에서 이렇게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거는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요것도 답이 아니고,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 요거 정상제라고 나왔네요. 그죠?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니까 얘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 업체 수의 증가는, 이러면 요거는 그 아파트를 만드는 건설 업체가 많아지니까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맞네요. 요거 하나. 자,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의 상승. 그럼 이건 비용의 증가죠? 그러니까 요 공급을 하락시키네.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거 아니고 두 개네요. 요거 두 개. 아파트 건설 업체 수 증가, 수요 증가, 요 공급 감소는 요거니까 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입니다. 2번. 요거 두 개. 14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네요. 수요 감소. 자, 볼까요?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자, 그럼 여기 별말 없지만 우리가 정상제로 본다 그랬죠? 별말 없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 아니네요. 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이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수요와는 관련이 없죠. 이거 틀렸고. 사회적인 인구가 감소한대요. 그럼 요거는 수요가 감소하겠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요거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죠. 요 가격이니까 아파트 가격,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래.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에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맞고,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요 아파트의 수요를 얘가 대체주택이 다 뺏어가게 되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겠네. 그러니까 얘도 맞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 빌리기 쉬우니까 아파트 많이 산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닙니다. 아파트 수요 감소를 가져오는 건 요거 세 개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15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공급의 증가죠. 요인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비용의 감소죠. 그러니까 공급 증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수요의 감소입니다. 수요의 감소.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요거 4번.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비용 감소니까 공급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의 하락, 요것도 비용 감소죠. 그러니까 공급 증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6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요게 만약에 단독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P0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거의 대체제인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했대요.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 곡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P1으로 상승하겠네.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비용의 상승이죠. 비용의 상승.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 이 말을 빼고 그냥 읽어봐요.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공급은 감소하죠. 왜? 비용이 증가하면 주택 공급은 감소할 거니까. 근데
이 말은 사실 이 지문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가령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라고 한 게 이런 가정을 우리가 뒀단 말이야. 왜? 여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다는 게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안 썼어요. 근데 괜히 출제하시는 분이 이 말을 넣으니까 이 말이 왜 넣었지? 여기 있는 건데 그냥 헷갈리라고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말을 지우고 그냥 읽으면 전혀 혼동할 것이 없는 그런 지문이에요. 자, 3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 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파생 수요에 의해서 이 주택 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용지의 공급도 증가하겠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규역량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틀린 거 찾으니까. 4번. 완전 경장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비 몰라도 됩니다. 이거 한계비용 곡선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5번.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자, 우리 이거 탄력성 가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7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죠. 공급의 법칙. 그죠? 2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거다.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중에서 실제로 아닙니다.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 의도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구매하거나 실제로 매도한 게 아니에요. 틀렸고.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킨다. 아니죠.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비용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공급의 감소로. 요거는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균형을 배우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균형점의 변동을 보면. 5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따로따로 공부를 했는데 뭐 지문 몇 개에서도 이미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몇 지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2회독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거를 맞추셨을 텐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부터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